반갑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를 간단히 받았는데 저는 이 대한민국 나이로는 11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이렇게 뭐 서로 만나면 너 몇 살이야 하면 나 6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제가 이제 두 자리 숫자가 됐네요. 딱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고 그동안 그래도 북한의 어떤 변화 그리고 김정은, 김씨 왕조의 독재 체제 붕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운 것 같은데 변화된 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핵을 거머쥔 자 그런 세계의 그런 악기로 또 다시 보게 되네요.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입국을 뭐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한 거는 이게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강의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번 이제 뭐 전쟁 기념관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강습을 하는데 일단 이제부터 만약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그때 우리 40명이 갔던 탈북자들 중에서 32명이 일어서서 나오고요. 8명은 그래도 강의를 하고 싶어서 남았었는데 후에 또 다 나왔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 뭐 강의를 못할지언정 그리고 뭐 자 굶어 죽을지언정 내 원수에게는 전칭을 안 붙인다. 그저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사이버 주제를 이 강의 주제를 정한 이유는 제가 북한 군에 있을 때 사이버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이버 부대 출신이 이 대한민국의 달랑 둘입니다. 둘이. 한 사람은 이제 정보사령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저보다 10년 먼저 대한민국에 왔죠. 지금 4급 공무원이라네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와서 제가 아침에 우리 탈북자들이 여기를 오면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보안 조사를 받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장동무 그 있지 그 부대에 대해서 그 팔아먹을 거 없을 거야. 내가 다 팔아먹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친구가 먼저 와서 뭐 부대에 이게 뭐 역량이라든가 이제 구성이라든가 뭐 이게 모든 이제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게 진짜 뭐 역인한 정보는 내놓을 게 없더라고요. 좀 그런 일이 있고 우선 제 간단한 이제 북한 경력 그리고 강의에 앞서 이게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나 이게 제일 궁금할 건데 그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969년생입니다. 닭띠라고요. 예. 항해남도 강령군이라고 예전에는 그 강령이라는 게 없었고 옹진군에서 일부하고 그리고 저게 개성에 있는 그 풍산군인가 그거 일부하고 해서 강령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그 신암리라고 여기 연평도 대연평도에서 날이 밝은 날 보이면 보입니다. 우리 그 갯머리 처사라고 우리 연평도를 포격한 곳이 있잖아요. 거기 그래도 어떻게 불행히 제 고향이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직업군인을 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근무를 할 때 저를 거기서 출생을 했고 사실 이 북한에서는 보통 출생 성분을 네 가지로 가릅니다. 네 가지로 가르는데
거기 첫째가 이제 군인 성분, 그리고 노동 성분, 농민 성분, 사무원 성분, 이렇게 네 가지로 가르는데 거기서 가장 선진 계급이 군인 성분입니다. 예전에 김일성 때는 우리가 노동 계급의 성분을 가장 기본 성분으로 봤지만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군 정치라는 이런 정치 방식으로 체제가 바뀌면서 군인이 사실 이건 계급도 아닌 하나의 계층이지만 계급으로 부각이 되고 최고의 그런 신분제도의 어떤 최고 봉우리에 섰죠. 그래서 저는 군인 출신으로 뭐 이렇게 군인 성분을 가지고 출생을 했고,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다 나니까 그 전국 각지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이 한 그래서 15군데가 되는데, 저희 아버님 말이 총 26회, 가정을 가지고 26회를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누나가 있고 저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는 남자 둘 여자 둘인데 형제 4명이 다 그 출생지도 다르고 뭐 학교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제가 그 뭐 학력을 적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학교들 뭐 이게 거의 10개 되는 이제 학교들을 막 쓰니까 그 국정원 사람이 야야 그 1년 미만짜리는 뽑으라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 국정원 사람도 아니 거기 군인 가족도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냐 이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도 좀 제가 공부를 좀 남달리 잘해서 전국 이제 수학, 애국어, 학과 경연대도 제가 출전을 했었고요. 북한에서 그 조선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이라고, 이게 사이버 대학입니다. 미림대학이었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기밀군사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림군사대학 제가 지휘자동학부라고, 지휘자동학부는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먹게임을 만드는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시뮬레이션, 이제 적하 간의 그 역량 대치 이런 거를 우리가 이 재원으로 받아가지고 주타격 방향, 보조타격 방향 뭐 이런 거를 해서 가장 효과가 큰 전쟁 작전 수행의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부입니다. 그래서 좀 해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같은 프로그래머지만 이 해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5개 학부인데 거기서 1개 학부가 해커 프로그램 학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휘자동화, 그 층에는 프로그램 학부.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적국 뭐 미국이나 그리고 일본이나 그리고 한국 그리고 한미연합사 이 짝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뭐 코드 분석을 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뭐 중국이라든가 태국 뭐 싱가포르 이 짝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이버 테러에 참가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도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너희 친구들 그 해외 나갔다가 들어온 그 해외 다니는 사람들 많지 해서 프로그램 학부 아이들은 거의 다 나가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게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짓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는 믿어 안 지더라고. 그 친구가 해외를 그래서 다녔나? 그래 한번 그 심양에 나와 있는 친구를, 그 친구들 사진을 국정원에서 쫙 뽑아가지고 왔는데, 뭐 중2부터 뭐 대위, 소자, 소령이죠. 소령, 중령 뭐 그 회사에, 여기 국정원도 완전히 정보력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그 사진들을 쫙 가지고 와서 여기 아는 사람 찍으라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 이치 우리 그 같은 학년인데
이름 그게 김성일이다. 그래 이 친구 만날 수 있냐? 아니 뭐 글쎄 내하고는 되게 관계가 좋았어요 그 친구하고. 뭐 한번 만나보지 뭐 해서 실제 이제 그 친구와의 미팅이 좀 성사가 됐고 그때부터 내가 와 이런 이놈들이 여기에 나와서 전탕 이런 도적질을 했구나 인터넷상에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이게 범죄 행위들을 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버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자, 뭐 좀 약간 빗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사이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구군단 자동화 참모라고 현재는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구군단입니다. 구군단 그 자동화 참모라고 거기서는 이제 구군단 작전 전술에 관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그 전산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가 전역을 해서 그 사회에 나와서 사회대학에서 제가 교편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말입니다. 이게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수학 전문가 자격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히 해석학 부분. 해석학이라 그러면 이제 공간기하 그리고 이제 이 응용수학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 수학 전문가가 돼야 정식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사회에 나오다 나니까 대학 청진금속대학이라고 그 대학교 기술기초 강좌 수학 교원을 제가 했죠. 교원 생활을 한 6년간을 했고요.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인데 실제 뭐 이게 대한민국 뭐 한류 열풍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문화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는 9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0년대 북한에서 300만 이상의 아사자가 생길 정도로 그런 이제 경제난이 있었다는 거는 누구나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됐고 여기서는 장마당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통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유통이 됐죠. 국경연선을 통해서 밀수로 들어온 이런 뭐 VCD, DVD 그리고 USB 이런 것들이 북한에 퍼지면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그리고 뭐 K-팝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좀 퍼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 제가 뭐 아버님 그런 교육을 좀 너무 엄격하게 받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이게 부정행위 같은 데는 잘 끼어드는 성격이 아니었어. 정말 거기서는 동그란 학생, 정말 착한 학생이라는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저는 항상 뭐 학급에서도 이제 간부를 했고 이제 공부에서는 뭐 당연 1등을 했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나니까 어떤 이제 한국 남조선 뭐 드라마를 누가 봤다든지 뭐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2004년도에 제가 결국 어떤 이게 말초 신경의 변화가 완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뭐 이게 모여 앉으면 뭐 야 그래도 뭐 야 한국에서 뭐 이렇게 뭐 저렇게 하잖아. 이게 한국을 몰라 가지고는 이게 말 어떻게 이게 대화에 끼어들기 힘들 정도로 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4년도 때는 이게 남북한이 제일 그래도 좋을 때예요. 그 시장에 나가면 뭐 한국쌀 우리가 돈만 있으면 싸 먹었고요. 그리고 한국 뭐 의약품 뭐 이런 것도 돈만 있으면 다 쌌어. 그리고 뭐 날마다 뭐 이게 신문 지상이나 TV를 통해서도 이게 남북 경제 교류요 뭐 이제 뭐 협력이요 하면서 곧잘 얘기를 했고 뭐 민족 통일 뭐 이런 거 자주 통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 뭐 나만 하고 뭐가 좀 이게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약간은 있을 때예요. 나는 그때 그 여계분들은 그래도 피땀으로 번 이게 식량이랑 의약품을
북한으로 들여보내면서 동포들에게 진짜 무상지원 원칙으로 들여보냈지만 북한에서는 거기 역으로 선전이 돼서 참 지금 생각을 하면 정말 아이러니한데 저게 항만 이런 뭐 청진항이라든가 원산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민국 이제 식량이 들어와서 차에다 다 적재를 하면 그 차에는 위대한 성군 정치 만세 이런 이제 현수막을 치고 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 북한 인민들 그리고 북한 군인들 다 부릉기 장군님 만세를 부른 거예요. 진짜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 자 만약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내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이기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왜 남한의 동포들이 보낸 쌀이 도착을 했는데 장군님 만세를 불렀을까? 이거는 김정은이 위대해서 남한 이 남조선에서 조공으로 이 쌀을 접수해 왔다는 식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군님이 위대해서 한국에 쌀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지금도 우리 탈북자들은 진짜 굶주리는 우리 북한의 형제들, 자기 친구들, 동료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식량 지원은 안 된다고 우리가 절규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부모 형제한테 갖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막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보내지 말라. 그러면 김정은 체제, 저 독재 체제가 더 강해지고 독재 체제가 강해지면은 여러분들 그 위협은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뭐 분위기 좀 뜨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에라 나도 좀 한편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자 그 기계학부 서대장을 하던 친구인데 그 치하고 저하고는 상당한 인연이에요. 예, 이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 친구가 도와줬고 근데 제가 이게 수학을 가르쳤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돌대가리 처음 봤어요. 야, 이치는 아니라 저녁마다 이게 술을 한 병 차고 들어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이게 개별교사를 받으러 오는데 자기가 차고 온 술 한 병 그리고 우리 집에서 술 한 병 더 먹고 가는 친구예요. 특수부대에서 13년간을 복무를 하고 그래도 자기가 간부를 하겠다고. 성부는 그 형제들이란가 다 뚜루루 합니다. 뭐 이게 당 쪽으로 뭐 이쪽으로 상당히 높은 직에 있는데 이 친구는 워낙에 이게 학생 때부터 기초 지식이 없다나니까 이게 뭐 미분 적분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줍니다. 그거 있지. 아이야 뭐 나는 야 세상에 사실 그 친구가 이게 뭐 여기 와서 뭐 말한다고 뭐 크게 뭐 달리 될 건 없겠지만 나는 그 치 때문에 부종을 딱 한번 해봤어요. 교무과에 그치 이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걸 처음 했어요. 그치 때문에.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이게 그런데 이게 수학에서는 수학 때문에 이게 이 졸업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있죠. 특수부대 13년을 다니면서 그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는 이게 딸딸딸딸 암송을 해가지고 토 하나 안 틀리게 해요. 근데 이게 딱 수학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겨우 그렇게 부정을 해서 이게 통과시켰는데 그 친구한테 사실 그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그때 4학년인데 졸업반 때였는데 야, 너 좀 그런 손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좀 한편 좀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완 게 그 남자의 향기라는 드라마였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 강좌가 기술기초 강좌에는 이제 수학하고 애국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한 6명 됐습니다. 그래서 야 너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뭉친 게 6명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우리 또 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그 한시성을 가진 선생인데 그 선생님 집에 가서 커튼 다 치고 문 닫아 걸고 킥하고
퇴근해서부터 이제 밤 패면서 이제 봤죠. 그건 남자의 향기라는 건 여러분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어쨌든 조폭이 그 자기 애인의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뭐 교수형에 처하는 이제 그건데 뭐 그 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놀란 거 하나, 이게 진짜 남한에 사는 저 남한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어떤 정의 그리고 눈물,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같은 인간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야 근데 야 저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냐, 거꾸로 이러면 거부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대낮에 막 사람 막 칼로 쑤시고 몽둥이 패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뭐 한국에 오니까 뭐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뭐 이게가 이해를 됐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야 진짜 저런 사이야?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반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드라마를 한 번 본 것이 제 인생의 대역전의 어떤 계기가 된 거죠. 이게 남한 분들은 항상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화가 오늘과 같은 사회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많은 희생과 투쟁 이런 게 있어서 그 결과물이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감동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왜 그런 투쟁이 일어나지 않냐,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할 소리는 그게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성상 이 봉기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투쟁이라는 거는 앞에 앉은 이제 뭐 저 누님과 제가 같은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저 김정은이 나쁘다 인식을 한다면은 너 여태 저 새끼 나쁘지? 맞아. 이게 공유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이게 공유된 사람들끼리 어떤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이기가 합법지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게 어떤 뭐 혁명, 이게 뭐 거기인데, 거기에는 뭐 우리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뭐 통신 네트워크도 없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몇 명의 한 명꼴로 비밀 스파이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브 스파이라는 게 내가 만약 정치부의 스파이고 앞에 있는 분이 보이브 스파이인데 서로를 모릅니다. 모르고 나는 상대방의 정치 동향을 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앞에 앉은 분은 또 나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서로 감시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북한의 저 체제를 유지하게끔 했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명에서 봤는데 그 6명에서 한 명이 결국은 적이었어요. 습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난 지금도 걔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래겸이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야 누굴까? 그 이 선생 아닐까? 그 차 선생 아닐까? 지금도 세리세리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처벌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일단 그래도 이게 뭐 정보 제공을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칩니다 무조건. 그리고 뒤에서 이제 뭐 자네들 발전이라든가 모든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릅니다. 바로 아니 거기서 누가 딱 살아나고 이러면 저 새끼 나쁜 놈이네. 내가 진짜 어디 내가 교화 갔다 오더라도 내 저놈만은 죽인다 하지 않겠어? 모르게 합니다. 교화도 같이 가고. 이게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감시 시스템이 바로 북한의 오늘의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게 참 북한의 현전에 저는 왜 투쟁이 없냐, 역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수감자들이 15만 명입니다. 15만 명은 그 사람들이 진짜 공식적으로 적이라고 갈라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투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감시 시스템에 성공을 못하고 공유와 조직화 단계에서 차단이 돼서 오늘과 같은 그런 이제 수감의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돼서 보위부에 불려갔죠. 근데 이제 뭐 너희 반 것들 다 써라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일단은 그 남자의 향기는 뭐 공화국에 대한 이런 이게 반선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남북과 관련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실은 이게 남한 드라마를 보면은 징역 이제 1년에서 3년이 있거든요. 이 헌법에 보면은.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일단은 뭐 살아남아야죠. 여기 대학 교수들도 인맥이 강한 것처럼 우리 북한의 대학 선생들도 인맥이 강합니다. 이 제자들의 부모들을 동원을 해서 또 공략을 했죠. 뇌물도 쓰고 뭐 진짜 집에 TV란가 팔아가지고 진짜 뭐 돈도 찔러주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뭐 수위를 좀 낮춰서 받은 처벌이 어랑천 발전소라고 환경북도 어랑군에 있는데 그 발전소 노동자로 우리 6명이 다 자천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거기서는 이제 혁명화라고 하는데, 혁명화 가서 열심히 하면은 복귀될 수 있겠다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한 1년 2개월 됐는데 당위원회에서 호출이 오는 거예요. 갔죠. 6명이 갔는데, 이게 누구 뭐 아까 이 우리 본교로는 못 갔지만 다른 이런 이게 대학교 선생으로 다 발령이 나는데 6명 중에서 4명 만나고 우리 둘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제 한성호 선생이라고 그 선생하고 내가 안 나는 거예요, 둘이가. 그래서 그게 물어봤지. 아이 저희는요 하니까 소리 그게 당연히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장동모, 너는 있지 이 사건의 주범이기 때문에 조금 나는 내 생각에는 안 날 것 같다. 뭐 그친애도 뭐 위에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 친구하고 둘이서 나와서 한 선생하고 진짜 그날 저녁에 술 먹으면서 둘이 엉엉 붙잡고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제일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진짜 분하고 억울하고, 실제로 이게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아, 아니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 동포가 만든 드라마인데 뭘 그다지 저렇게 그리냐 이게 막 있지. 분노라는 게 그래도 뭐 하겠습니까? 그 친구하고 내하고 그때부터는 벤트를 싸들고 대한민국 드라마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다 봤어요. 뭐 이젠 떨어질 때도 없고 무슨 이제 뭐 갈 때까지 왔는데 무슨 기하고 그 발전소에서 이제 이 얻을 수 있는 드라마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많이 봤어요. 천국의 계단으로부터 해서 뭐 무인시대 다 봤는데, 그러게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니네. 이게 되게 자유롭고, 야 저 사람들은 어디 다니는 것도 야 뭐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의 누이가 이게 어떻게 병원에 사고로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날 밤중을 어떻게 차를 몰고 올라냐. 이게 우리는 말입니다. 이게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어디 뭐 이게 사고가 당했다고 해도 가서 그 다음 날에 가서 뭐 조직의 승인을 받고 이게 인민보안소 경찰서에 가서 이게 영장 신청을 하고 거기 나와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여기서는 뭐 되게 단순한 일들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게 막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완전히 이게 속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츰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 그래서 이왕에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고 살빠지고는 가자. 그래서 이제 탈북 결심을 굳히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와이프는 그 중학교 음악 선생을 했거든요. 지금은 여기 와서 브루노 국제예술대학원이라고 그게 경영 교수를 하고 있고요.
실용음악과. 예. 저희 와이프한테 그 떠날 계획을 말 못하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발목 잡으면 어떤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서 이게 계획을 짰죠. 근데 이제 내하고 그 인연이 있는 그 소대장 그 학생이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외화벌이 중국으로 다니는 그런 무역기관의 간부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지나가다가도 진짜 우리 집에 좀 뭐 먹을 거 있으면 떨궈 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혁명관 갔던 그 발전소에도 몇 번 왔댔어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야, 나 좀 중국에 먼 친척이 있는데 나 가야 되겠다, 좀 도와달라. 그 친구가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준비를 해라 해서 와이프한테는 나 출장 간다. 내가 거기 다른 선생님들 4명의 선생님들은 다 복귀가 되고 저는 본사, 그러니까 우리 건설사업소 본사 거기에 자동화 그 설비 기사라고 거기로 나는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많았어요. 각 그 공장 기업소 다니면서 자동화 설비를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해주는 이런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출장을 간다고 출장 준비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 출장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진짜 미안하다 이하고 저 속으로 얘기하고 떴어요. 그래 가서 이제 아들 학교 앞에 가서 정문에 가서 기다렸죠. 한 30분 40분 기다렸나. 근데 아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가방 메고 들렁들렁 나오더라고. 해서 야, 너 오늘 아빠하고 좀 좋은 데 놀러 가자. 뭐 아들이야 왜 싸졌죠 이게. 그래서 아빠 나 이거 담으면 가방 집에다 놓고 올게 해서 됐어, 뭐 가방 그저 가지고 갔다 오지 뭐 이하고 아들하고 태워 가지고 떴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국경연선에 오면서 이게 3개의 처소가 있는데 처소들도 그때는 다 돈이면은 그저 뭐 이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 전 길은 열었고 국경에 와서 해령으로 제가 이제 탈북을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지만 예전에도 제가 올 때도 이게 사람들이 참 내가 이제 강을 넘으면은 어디로 가는가 쯤은 다 압니다. 나는 그때 이제 그 중대장네 집에서 국경경비대 그 중대장한테 이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제자가 돈을 엄청 줬어요. 그 뭐 이민폐로 한 2만 원 주고, 그리고 이제 넘었는데 제 제자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꼭 죽지 말고 통일된 다음에 봅시다. 아니 내가 중국에 먼 친척 집에 가는데 무슨 통일된 다음에 본다는 뭔 소리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표현을 안 합니다. 왜? 이제 앞으로 내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송돼 오면 남한 행을 도왔냐 중국 행을 도왔냐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한국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모른 새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대장도 굴더라고요. 내한테 마지막에 강변까지는 제자가 접근을 못하니까 강변까지 나와서 내한테 손을 내밀면서 형님 그래도 뭐 살아있으면 보겠죠. 뭐 제 생각에 뭐 통일도 먼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이러더라고. 그 중대장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탈북행이 어디로 향하는가쯤은 알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을 넘었고 진짜 중국에 와서 진짜 그 브로커 손을 그래도 저는 좀 쉽게 잡았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중국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98년도까지 유학을 나오던 대학이에요. 저희 대학이. 그래서 그게 나오던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모교라고 라진 선봉이 개방이 되면서 라진 선봉을 통해서 한번 학교 지원 사업으로 내려왔댔습니다. 그 중국 제자들이.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뭐 음식 선물도 하고 뭐 이제 옷까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명함을 받아낸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 명함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강을 넘어가지고 그 어린 그 이제 13살 나는 이제 우리 아들놈 데리고 산을 그래서 넘고 해가지고 한 내가 그때 온밤 한 그래서 100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가서 불캔 집을 막 찾아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위안으로 이제 100원을 주면서 요 번호에다가 전화 한 통만 좀 하자고 그렇게를 해서 결국 이제 찾았죠. 내가 이 금석대학 내가 수학 선생이다. 수학교 내가 누구다. 하니까 그 지가 벌떡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디 있냐고 지금 그래서 전화 바꾸라 해서 그 중국 전화 바꿔주니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종까지 들어왔고 그 사람의 소개로 이제 버르코 손을 잡았어요. 일단 거기에서 버르코 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내가 와이프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떴는데 일단 와이프한테 좀 연락을 해서 좀 와이프를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나를 이제 보내준 저희 제자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하고 지금 매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중국 핸드폰이 불법으로 국경 연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북중 지역에서는 북한 통신지국에서 보내는 전파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전화하는 것처럼 국제전화식으로 북한과 지금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걸 때도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제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이게 무사히 넘어서 여기에 진짜 그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사람네 집에 있다. 그래서 좀 우리 와이프한테 가서 좀 알려주고 와이프를 국경까지 좀 데려다 달라. 원래 약속됐던 거예요. 내가 일단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요것만 좀 도와달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저희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때는 완전히 뭐 실신해 가지고 막 병원 와이프는 그때 나는 출장 간다고 갔는데 아들이 안 왔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가서 보니까 수업 끝나서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전화가 있으니 내한테 출장 가면 뭐 내한테 물어보겠어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서에 알리고 뭐 이렇게 뭐 찾아서 헤매다 나니까 아니 이게 이틀이 되도록 이게 아들을 못 찾으니까 완전히 이게 뭐 쩔떠인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실려가서 막 수액 받고 막 이럴 때 이제 내 제자가 간 거예요. 가서 이게 사모님 이게 사실 선생님이 지금 아들 데리고 중국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허둥지둥해서 이제 해령으로 국경지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하고 통화를 하면서 와이프가 많이 울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온 집안을 그렇게 반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냐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난 간다. 그래도 근데 나는 이제 와이프하고 저 사이는 저 자식이 하나입니다. 그래도 뭐 칼자루는 쟤한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들이 내 케이스니까 와이프는 자꾸 담은 그러면 여자들도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뭐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담은 당신은 그래도 그 짝에 남조선에 가서 세장가 가서 애도 낳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아들은 달라 이게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들들은 조금 아버지 편이 좀 많죠. 기본 이제 용돈에 크게 관계되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아들은 저를 많이 따라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아들도 전화로 막 이 공세를 했죠. 엄마 이게 그래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때? 막 이래 하니까 와이프는 계속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3일 만에 와이프가 따라섰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도착을 해서 이제 저희 브로커가 이제 기동을 시작을 했고 북경, 검령, 그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아들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지금은 지금 노스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 와서
참 그런 소리를 자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평생 살면서 자기한테 가장 잘한 거는 한국에 온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도 한국만은 가지 말자고. 당신이 정 그 땅이 마음에 없으면 중국에서라도 살자고 했던 게 저희 와이프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참 여성들이 좀 좋은 세상이긴 한데 우리 이게 북한 남자들이 여기 오면은 사실 이게 남녀간 이게 그 경직되어 있던 이런 이게 이 거기서 뭐라 그러나 그런 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을 좀 갈시를 하고 막 이게 부리고 막 이런 거 때문에 여기 와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같이 넘어온 부부인데 갈라지는 일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새 세계에서 보니까 자기 여성의 존엄, 여성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바까마 운전을 모르다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젠 밥도 좀 잘하고 뭐 이제 좀 집안일도 좀 배우고 그 북한에서는 사실요 이게 와이프하고 가면서 이게 우리가 뭐 쇼핑을 하고 뭐 이랬는데 남자가 들고 다니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가 그 남자가 들겠다 하면 아니 남들이 본다면서 자기가 들고 다녔어. 그 정도로 거기는 아직도 가부장제가 세요. 예, 게다가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게 여성들이 장마당으로 진출을 하고 여성들이 좀 벌면서 남성들이 집에서 애도 봐주고 그리고 또 집안일도 좀 하고 이런 게 좀 생겼는데 저희 때만큼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 정착을 하는 게 맨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렇게 진짜 뭐 서로 존중을 하면서 사니까 이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문화도 빨리 북한에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고 저는 와서 그래도 제일 좀 이게 섭섭했던 게 그래도 한민족인데 자기네는 이렇게 잘 살면서 우리한테는 왜 알리지 않았지? 이게 가장 제가 좀 섭섭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이게 그 일단 이게 브로커빗을 물어야 되니까 저희 세 명이 여기 오는데 2,400만 원을 낸다는 이제 우리가 그 각서를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2,400을 버느라고 제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임대주택을 받은 다음에 딱 이틀간 있다가 와이프하고 같이 나가서 벌었어요. 벌어서 진짜 뭐 정착금 나오는 거 하고 저희가 번 돈 다 해서 11개월 만에 브로커 빚을 다 물었어. 2,400. 그 마지막 나왔던 200만 원을 2,200을 냈고 200만 이제 넣으면은 다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이체를 하고 첫 외식을 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그 외식 이야기도 저희는 이제 한경부터 청진이라고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햇물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횟집에 갔었는데 그 횟집에 가서 처음에 가서 그 요게 그 해 밑에다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전분 같은 거, 예, 그거를 이제 다 먹어버렸던. 예, 이게 여기서는 이게 저리 이게 뭐 술한 이게 어쨌든 그 북한에도 뭐 소주 한 잔 먹고 해 뭐 소주 한 잔 먹고 마지막에 좀 국수 먹는 게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는 깔끔하게 저리 국수까지 다 내다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다 먹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이제 그 접대하던 분이 와가지고 이게 통 배수니까 근데 뭐 먹을만 하던데 먹어본 사람은 없죠. 예, 뭐 괜찮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래서 참 그렇게 정착을 했고, 저는 그래도 이제 브로커 빚을 문 다음부터는 이게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내 제자들, 내 진짜 이웃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내가 목숨을 건다 해서 진짜 개별 통일연대를 결성을 하고 지금까지 북한에
민주화 정보라는 이런 뭐 독재자의 말로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뭐 민주화 혁명 역사라든가 이런 이제 필요한 이런 콘텐츠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는 제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 국정원 담당자가 말입니다. 참 그분이 이 재미난 사람인데 제 이제 탈북 스토리 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왜 왔나? 너 간첩이지? 뭐 이러면서 그때 계속 저한테 놀리던 그분인데 그분이 너무 이제 그 내 이야기가 기가 막힌지 일단 이 국정원 조사를 끝내고 우리는 가는 것이 하나원입니다. 이제 하나원 갈 때 버스 타러 다 나왔는데 이런 게 쇼핑백 종이 쇼핑백에다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이 야 이거 진짜 여기서도 정말 이게 그 구하기 어려운 거 내가 구해왔다. 그래도 누가 이게 이 대한민국 CD에 이게 한이 맺힌 것 같아가지고 그게 보니까 이게 CD 케이스들 다 이렇게 해주고서 이게 하나 가득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고 아야 90도로 절을 하고 어쨌든 버스를 타고 하나원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하나원의 선생 보고 여기에 CD 볼 수 있는데 있냐고 해서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죠. 거기 가서 CD를 넣고 보니까 여기 뭐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 이게 구하기 어려운 CD냐고 하니까 저런 거 누가 다 보냐고 이젠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거물처럼 썩던 거로 지금 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분하고도 지금도 가까이 지냅니다. 가끔 만나서 이제 국수도 먹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진짜 이 대한민국 드라마 한 편에 제가 인생에 대해 역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자의 향기를 엄청 사랑합니다. 이게 북한 사이버 이게 역량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얘기인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사이버 이게 안보의식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사실 이게 사이버 이 온라인상의 영역이 하나의 생활 영역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하늘로 뜨는 비행기, 바다로 들어오는 뭐 군함이라든가 땅굴로 나오는 뭐 특수부대에 관해서는 곧잘 위험을 아는데 진짜 자기 안방과 같은 자기 컴퓨터 영역에 와서 너는 적들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둥한시라고 사이버 안전교육을 받아본 사람 하면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 사이버 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땅짓고 헤엄치기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사이버전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한이 시작을 했지만 진짜 북한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한테 자기네가 수집한 정보라고 거꾸로 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이게 신상 정보가 다 있어요. 뭐 캐피탈이고 뭐고요. 그래서 나도 그걸 보고 여기에서도 이게 대한민국 뭐 이게 정보기관들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알지만 국민 혼란 어떤 가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적당한 양만 지금 내보낸 것도 그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산 우리가 옛날에 뭐 KBS, MBC, 뭐 농협, 뭐 이게 신한 이런 데 막 뚫려왔잖아요. 이런 거 못지않은 그런 대형 참사와 비슷한 그런 테러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이 사이버는 자기 핸드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영역인데 생활 영역인데 여기에 침공하는 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생각을 돌려야 된다. 제가 이게 준비한 거는 간단한 제 경력 소개를 하면요. 자,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군사 전문대를 제가 졸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사이버 대학입니다. 사이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육군단 지금은 구군단이 됐습니다. 여기 하고 자 여기 청진 강산 금속대학 여기 하고
졸업을 하고 제가 요거는 우탁으로 갔고요. 제가 우탁 공부를 하고 군사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편입으로 그 4년을 다 안 다니고 이제 3년 정도로 이제 다니고 제가 졸업을 해서 수학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하러 떨어져서 이래 건설연합소 그리고 하나원 제가 111기입니다. 2008년도 5월 15일에 정식 한국사회에 정착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여기서 노가다 다녔죠. 그리고 NK지식인연대라고 지금 탈북민 지식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대북 활동을 했고 예, 지금은 개렬통일연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아버님이고 저희 어머님 그리고 여기가 저희 누이고 여기 저희 막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아래 남동생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아들 그리고 저희 처 이렇게 세 명이 와 있습니다. 제 지금 형제들 남동생, 여동생, 누나 저희가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한국에 와서 이게 진짜 이 진실을 알고 그래도 이제 북한은 변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우리 동포들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북한 정부에서는 이게 눈에 둔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여보내면은 제가 그래도 전국에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인맥이 좀 있다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보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왔어요. 평양시 270만 명 제가 명단도 제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국방부에서도 지금도 보물처럼 여기는 상군단 그 국비 자료도 다 저희 친구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런 이제 활동들이 북한에는 대단한 이제 위협으로 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희 형제들을 개심제로 그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때 해령에 있는 저하고 연결했던 그런 라인 하나가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게 장세열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 그래 저희 형제들을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 갔는데 생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손주들을 지금 부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계셔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 북한에서는 작년도도 올해도 계속적으로 어떤 이게 하마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니를 국경까지 작년도에는 엄마를 국경에 데리고 와서 저하고 통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위부에서는 너가 형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다시 들어라. 죄를 따지지 않겠다. 너가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희 형제도 살려주겠다. 그런 해유에 속아서 넘어간 탈북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개된 인물 내놓고도 진짜 우리 이게 탈북 세계에서만 아는 사람이 한 8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짜로 북한 그런 당국의 약속대로 사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형제들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말 이제 눈물이 나고요. 가끔 가다가 그저 누나처럼 생긴 여성만 봐도 울컥해요, 내가 진짜로. 그래서 진짜 죄도 없이 내하고 같은 형제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로 평생 저렇게 진짜 못 나올 곳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내 이 목숨 하나 버리고라도 진짜 형제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가닿지 않는 희망이긴 하지만
그 지금 오늘 이제 저 아들하고 저희 와이프 많이 컸죠. 여기 제 아들인데 여기 와서 이제 몸집도 좋아지고 키도 많이 크고 애보다 이게 조금 클 때 내가 이게 두만강을 건널 때 이게 목마로 이게 하고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 와서 엄청 성장을 했어요. 또 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희 아버님은 진짜 뭐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다한 그런 이제 직업군인이고 사단의 한계 사단의 이런 정치를 담당했던 그런 이제 선전보장이죠. 네. 글쎄 뭐 북한 보위부에서는 자, 너 때문에 너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다 이하고 계속 뭐 저를 자곡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슴 아픔이 이제 그래도 이 북한 그런 해방이라는 그런 결실로 이어질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 사이버 부대 간단하게 뭐 보겠는데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이것을 상식적으로 뭐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총구조 6천 명 정도로 보는데 이제는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정찰총국, 뭐 총참모, 뭐 이게 접공국, 204소 이렇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정찰총국에 가장 큰 인원이 배치되어 있죠. 121국. 그래서 거기서는 121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기본 이런 구성을 가지고 해킹, 파괴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거죠. N 초기에는 말입니다. 이 군부하고 노동당하고 보위부 이렇게 세 개에서 갈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군부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인민군 지휘자동아대학 제가 나온 비림대학에서 기본 기술 인재를 키웠고 110 연구소에서 해외 연수랑 각종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데 배치를 받은 거죠. 청참호부 지휘자동아국, 전자전국 이런데. 그리고 노동당에서는 모란대학이라는 데서 키워서 4.14 연락소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2009년도에 두 개가 통합이 돼서 현재 정찰청국의 121부대가 창설이 된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세요. 뭐 보위부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얘기고 이게 간첩 활동을 통해서 현실을 하는 거고 이게 정찰청국에서 여기 사실 3국이 여기가 사이버 부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작전국은 간첩, 양성, 파견 여기는 한 5천 명으로 보고요. 여기 정찰국은 납치, 암살, 테러 이런 데고 그리고 해정보국 그리고 이제 지원국 이렇게 돼서 이제 5국으로 되십니다. 정찰청국이. 그래서 이제 김용철이가 통전보장하기 전에 정찰청국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천안함 연평도 다 이런 정찰청국의 이제 전투부대에서 감행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래도 통전보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면 열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일교에 가서 그놈을 막느라고 얼마 밤을 패면서 이제 이게 지켰는데 아이 쥐새끼처럼 다른 데로 빠졌잖아요 그때. 이거는 뭐 일단 영재들로 이게 각 도들에서 이제 캐아 가지고 최고의 머리들로 다시 시험을 칩니다. 저는 그 동해지부라고 동해지부 그짝에서 시험을 봤는데 저희 때 시험 응시자가 그러니까 우리 군사 사관학교하고 각 도들에 있는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 졸업반 중에서 그 학교의 최고 이게 그 최고생들을 뽑아가지고 함흥에서 동해지부, 뭐 강원도 그리고 함경북도, 함경남도 이렇게 세 개 도가 모아서 그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뭐 동해지부, 서해지부, 중부지부 이게 세 개로 갈라는데 2,100명이
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뽑은 사람이 10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4명이 이제 미림대학에 모였는데 전국적으로 그걸 때 보니까 이게 이 경쟁률이 대단했던 거예요. 또 학교 중에서도 또 최고생들을 뽑아다 전국으로 모였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그리고 뭐 사관학교 이런 데서는 진짜 1등 자리를 양보를 안 했는데 내보다 머리 좋은 놈 있으면 나와봐 막 이 정도로 이제 그랬는데요. 야, 또 이게 미림대학에 가니까 틀리더라고요. 제가 미림대학에 가서 단 1등을 단 한 번도 못 했고 최고로 올라가 본 게 14등. 14등. 그러니까 이게 머리전이라는 게 정말 밤을 패면 한 3개월 동안 이게 커피를 쏟으면서 머리 했는데 한 번 딱 14등 해봤어요. 근데 계속 그 다음에 또 뭐 25등, 27등 그래서 20등 내에서 내가 좀 놀았어요. 근데 이게 그만큼 머리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매임대학 가니까. 이게 뭐 교육 과정은 어릴 적부터 이게 뭐 영재 교육을 하는데 이게 별도로 제가 일반 학생들하고 배우는 거하고 아예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시하는 게 수학 중에서도 공간 기하 이게 우리가 수학적 모의 프로그램이라고 거기가 돼야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거 이제 공부 끝난 다음에는 해외 연수 과정이 꼭 있습니다. 그 2, 3년의 해외 연수는 대부분 우리 때가 있을 때 그때 이게 동유럽 이전 소련 다 이제 붕괴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사람들이 가서 행기가 동부독이라고 러시아에 가서 지금의 러시아에 가서 이제 해외 연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중국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해커 하나를 키우려고 그러면 보통 13년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1 초급중학교, 그러니까 초급중학교부터 우리 김정은 체제에 와서 북한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전 교육이라고 유치원 1년 그리고 소학교가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이렇게 돼서 12년인데 이제 수재 양성은 기본 그 해커들을 위한 이제 수재 양성은 요거 초급중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여기서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5년 그리고 해외 연수 이렇게 해서 총 그저 13년 정도를 13년의 과정을 거쳐야 전투원이 되는 거죠. 전투원. 그래서 거기서는 군인이라고 하지는 않고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레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학제는 이게 5개 학부가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여기 지자동화 학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부, 프로그램 여기가 해커입니다. 그래서 전산 응용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 제작, 운영 기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했죠. 그리고 기술 정찰은 이게 무선 정찰 장비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전자전 학부가 GPS 교란, 그 EMP 탄을 걸 때는 기술 정찰조에서 배웠어요. 요거 EMP 탄. 김정은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다음에 2013년도에 정찰 천국을 찾아서 진짜 사이버는 핵과 미사일과 동시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기가 사실 핵과 미사일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제일 가는 그런 이제 보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익명으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작전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는 익명으로 싸울 수 있는 이런 환경 때문에 북한에서는 가장 지금 선호를 하는 거죠. 예,
나는 그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예전에는 말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내가 아는 친구들이 어디 나왔다. 나는 지금 정부가 가장 좀 이렇게 좀 섭섭한 게 예전에 저희 이제 뉴스의 장시열이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제가 KBS에서도 이제 북한 정보 제보상을 받아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북한의 정보라고 하면 KBS, MBC, SBS 거기에 이제 북한 팀 거기에 기자들이요 아침마다 콜 전화를 했어요. 모닝 계속 대표님 뭘 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근데요 지금요 내가 KBS 거기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거 좋은 거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 특종이야. 그러면 대표님 이해해 주십시오. 아 우리 이런 거 못 내는 거 알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사이예요? 나는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3사 방송 3사에서 북한 인권이나 북한의 이게 뭐 무슨 문서나 강연재강이나 뭐나 이런 거 내보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또 뭐 진짜 이게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죠 뭐. 근데 야 내가 이게 이렇게까지 언론을 틀어질 수가 있나? 이게 자유민주사회에서 상상을 못했던 막 가끔은 야 이거 북한처럼 되지 않겠나? 우리 탈북자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진짜 소름이 와삭 돋아요. 전번에 그래도 우리가 그 SBS의 그 이게 그 안 팀장이라고 그 북한 팀 양강도 그 해산에서 이제 도강을 하다가 북한 경비대가 총으로 쏴서 사살이 됐어요. 그거를 계속 중국 사람이 사진을 찍어 동영상을 찍어 아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뉴스에 냈다가 없앴는데 그 자료까지 다 없앴어. KBS에서는 그걸 못 내보내겠다. 안 내보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니 북한 인권 문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이걸 어떻게 덮습니까 이게?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겠네요. 가장 얘네들이 지금 뭐 이게 좀 선호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공개로 비밀 전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해커가 왜 대한민국에 안 올까? 참 이게 해외 나와서 진짜 인터넷 정보라는 정보는 다 듣는 놈들인데 다만 진실 여부에 대한 진짜 진이 어디고 이런 것도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왜 안 오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족이 북한 평양에서 최고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 나는 이게 사이버 이제 친구들하고 조금 내가 교제를 하면서 섬뜩한 생각을 한 거는 야 솔직히요 우리가 자는 놈 깨우기는 쉬워요. 근데요 자는 척 하는 놈을 깨우기는 힘들거든요. 야네들은 알면서 독재 체제에 수종하는 충신들의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 적입니다. 내가 불필고 이야기를 하건데 얘네들은요 진짜 인터넷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인터넷을 아마 더 많이 접속을 할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섭외를 해보느라고 무지 고생을 했어요. 이 정보기관 사람들하고 다녀보면서 내가 근데 야 이게 진짜로 힘들거나 이게 알고 접어들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좀 따져봤더니 아니 이게 중앙당 가장급이야 가장급 이 사람이 이게 우리 그 사단장은 거기에서는 이게 그 투스타 아니면 원스타입니다 거기에선. 근데 이제 그 사단장 지비가 40평급입니다. 단독주택을 주고요. 그리고 장성급으로 이제 65대상이라고 명절 공급을 하고 군부대 내의 병원에서는 최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제 그 사회공헌자라고 해서 지금은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받질 못하지만
그래도 65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자기 사단장 때 받던 이제 월급의 80%하고 그리고 식량 이거를 받는다는 게 이게 65 대상입니다. 자, 이 사단장하고 이게 도당 간부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핵기술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핵무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사실 군무지가 통제구역에 그 누구도 못 들어가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통제구역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특별 지역의 어떤 거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평양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평양시입니다. 평양시 영성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60평의 정원 그 주택을 주고 그리고 장성급의 명절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김한여병원, 접십자병원 등 이제 1류급의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의 치료권, 우선 치료권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는 같고요. 해커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자기네 군무지가 해입니다. 가장 자유롭죠. 무슨 그런 뭐 이런 이게 통제 구역 내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해코가 되면 전투이 되면 가족들은 무조건 평양으로 이사를 시켜서 최고의 그런 주택을 줍니다. 이게 아파트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 게 달러 카드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장성 카드 일명 장성들만 공급을 해준다는 김정은이 달러를 카드를 줍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500달러로 줄었어요. 왜?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1,500달러였습니다. 대단하죠. 북한에서 1,500달러면 이게 평민들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커들도 어떤 이게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500달러의 카드를 쓴다고 합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뭐 그리고 봉화진료소가 여러분들 이게 김씨 가족들 치료받는 진료소입니다. 이게 봉화진료소는 그 누구도 근데 이 봉화진료소 치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김씨 왕족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는 그런 감을 주는 거예요. 해커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에 대한 최고 교육권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당에서도 가장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일개 해커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단연간 선행과 정말 아글타글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진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야 뭐 마이동풍입니다. 그리고 막 이게 섬뜩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겠다. 나쁜 거를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거는 수년간 자기가 정말 이거는 분명히 인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개인의 향락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결국 범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 그 국군 장병들이 제일 많이 그래서 뭐 이게 뭐 철없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 강사님 우리하고 북한하고 솔직히 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북한이 이긴다고 하면은 강사 당장 떼일 것 같고 강사에서 잘릴 것 같고 이것도 이게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양심에 좀 찔리고 좀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뭔 소리냐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한번 가만 생각을 해봐. 미국이 없이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를 한다. 저는 말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항상 지금도 같지만 그 오청성이도 얘기를 하고 미국이 나가는 날이 통일되는 날이에요.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항상 그렇게 애우고 있고 지금도 그게 정설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나가면 한국 일단 60만 인구는 많다 치지만 자 2년백이 60년이에요. 거기에는 특수부대는 아직도 13년이고 일반 법영부대는 10년입니다. 아니 우리 속담에도 뭐 똥싸개 3년이면 울바자 놓는다고. 내가요 여기 좀 강의 다녀보면서 이게 원사들이란가 이게 쫙 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뭐 이게 이 기술이란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병사들 솔직히 아닙니다. 이게 2년 가지고 배워야 그래. 얼마 배워. 나는 이게 기재가 하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라고. 10년을 아예 그걸 하는데 그 자기가 싫어도 익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 철없는 사람들 미국을 내보내고 우리가 이 전시 작전권을 회수를 해야 된다. 아니 저 사람 진짜 지금 뭐 생각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나는 북한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은 북한하고 좀 비슷하게 뭐 이게 군형이라도 좀 맞춰놓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아니 군대는 존나 가기 싫어하고 아니 그 기간이 길다고 그래서 맨날 그래서 이제 투정질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냐고. 미군을 내보내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진짜? 미군 없이? 이 그런 소리 막 철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자기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땅에 그래도 이게 아무리 미국이 글쎄 뭐 섭섭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안보는 미국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 군 출신들한테 다 물어봐봐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이기고 지구가 떠나서 일단 미군이 나가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얘네들은 항상 고정으로 미국이 나가는 날이 통일되는 날이라기 때문에 무조건 답새기는 거야. 자기네가 이길지 질지는 생각이 없으래. 그걸 계산이 없더라도. 얘네가 그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왜 129만이라는 현역을 끌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 여기는 그렇게 잘 살면서도 60만 밖에 안 되는데 오직 그거 하나를 노린다 이거죠. 근데 무슨 생각이 없어. 나는 저기 이게 종로 굿짝이란 거 가면 이게 막 미국 대사관 굿짝에서 막 미군 철거하라 무슨 난 그래서 막 가서 확 진짜 막 때려놓고 싶고 아유 진짜 이게 너무너무 아무리 이 무지해도 아니 북한을 어떻게 그렇게 참 여러분들 천안함 맞고 우리가 서해 해전 그리고 얼마나 이게 참 이게 그 해커들이 중국에랑 해에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처음부터 신분 세탁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김성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국정원은 또 이제 그런 거 잘하잖아요. 중국 세관에 그 나올 때 거기에 리스트 명단 리스트를 쫙 반 거야. 그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야? 다음은 이게 설성 프로그램 제작소 거기는 산업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중국하고 합작을 한다고 해서 식량에 나왔거든요. 다음은 그 짝의 명단을 쭉 보니까 그 사람 나이랑과 비슷한 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 위장을 세탁을 해서 군인인데 3인으로 해서 중국과 정시 교류업체의 명분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밝혀내기가 어려운 야네가 왜 비밀전쟁이라고 하냐. 이래서 모든 것 처음부터 다 거짓으로 해도 타격은 심대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IP 북한 주민이 내가 중국 자주 다니는데요. 중국에 가면은요 솔직히 그 100원 그 위안 100원이면 우리가 만원 한 13,000 되나? 그죠?
15,0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15,000만 주면요, 북한 주민은 자기 뭐 프로그램, 이게 뭐 계정 같은 거요, 뚝딱 안에 해주고, 이게 핸드폰 자기 명의로 뽑는 거요. 진짜 얘네들 그 이민폐료 300원만 주면은 자기가 통신사에 가서 열심히 다 해가지고 핸드폰 줍니다. 자, 이게 정말 이게 헐값으로 개인 신용 정보, 개인의 정보를 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적을 하면 누가 나온다? 중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그 중국 사람을 도용을 해서 그 사람 계정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피해가는 거죠. 오직 지금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발표를 하는 거, 뭐 평양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메인을 빌려다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동의 그 압력강교 그 밑에 보면 이런 케이블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거기에도 이제 인터넷을 하나 내갔거든요. 그래서 북한 그 특수기관들 뭐 보이브라든가 그리고 정찰청국이라든가 그 안항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파괴암의 교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외에서, 왜 국내 하면은 국내 IP가 결국 추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장 침투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요. 보통 공작전은 한 개 팀은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3명이 그래서 한 개 팀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자, 여기서 그 뭐 사이버에 좀 사이버 뭐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사이버 테러에 자기가 좀 손해를 봤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쭉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나는 사실 그 친구한테 한번 좀 우습게 당했는데, 그 친구가 뭐 이래저래 주다가 정보를 주다가 이것도 정보관에서 그 첨부 파일인가 해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한번 감령이 됐댔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에 경찰 사이버하고 이제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다 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의 안에 해커 프로그램이 정말 버전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예. 제한테 이제 박았던 그 해킹 메일이 뭔가면, 일단 제가 메일로 들어간 거를 메일 서버로 들어오는데 메일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클릭을 하는 순간 내가 보내기를 안 해도 내하고 연동된 모든 메일들의 그 파일이 동시에 갑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걸 때도 이게 그 어떻게 이제 지금도 이제 해커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 직원 그리고 내 회원 이름을 겁니다. 대표님, 저 영국입니다. 이거 이제 부탁하신 거 보냅니다. 내지는 이게 참고될까 해서 보냅니다. 이카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은 자기가 아는 만약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은 모르고 이제 클릭을 타요. 그러면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해봐야 돼요. 전화를 해서 이게 뭐 파일 보냈냐 확인을 안 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게 뭐 정보들이라든가 이전에 얘네들이 축적한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또 탈북자 단체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게 통일부 북한 인권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인권과를 도용을 해서 계속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교회 분들은 이제 또 어떤 뭐 교회나 뭐나 이런 거를 또 이제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메일 하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뭐가 이제 오잖아요. 이게 핸드폰 감염도 우리가 뭐 카톡이라든가 뭐라든가 이제 링크 걸린 어떤 게 오지 않습니까? 그거 맘대로 이제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핸드폰 정보가 몽땅 다 날아갑니다. 이게 이 북한에서는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유럽 쪽으로 지금 많이 퍼진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계속 겨냥을 대고 계속 지금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언론에서 북한 사이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하죠. 제가 요즘에 자료 하나를 내가 사실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받겠다, 못 받는 거죠, 그 사람들도. 이게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북한에는 이게 그 해커들이 참 이렇게 뭐 표창이랑 이런 거랑가 좀 받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분명 해놔서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한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의 어떤 이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평양 그런 이게 전순거리에 가장 큰 이제 고급 주택을 선물받고, 그게 216 벤주라고 있습니다. 벤추. 그러니까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인데 216 그다음에 다시 이제 번호가 나가는 걸 보고 거기서는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주던 선물 벤츠였는데 이건 지금 김정은이가 주고 있거든요. 그 벤츠를 타는 사람들은 해에 나와서 막강한 성과를 거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거둔 사람이 어떤 성과를 했는 거는 모르는 거야. 거기 가장 캐릭터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버 전쟁에 매달리는 거죠. 뭐 이거는 잘 아시는 얘기고,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전 우리 미림대학 출신, 사이버대학 출신이 2명이어서 이제 거기에서도 내보고 그래 뭐 걸더라고요. 엔춤에 나는 뭐 연합사령부 그쪽에 가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쪽에 가서 그쪽에 뭐 많이 했어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하는 뭐 조국기 경보 체계 그런 프로그램이란 걸 봤는데 우리보다 상당히 월등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는 거기 벌써 뭐 90년도에 다 지난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 이런 작전전술 프로그램 워게임 쪽에서는 이게 상당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이버 쪽에서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후졌어요. 그 이후에 내가 국정원에서 맨 처음에 그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해서 정부에다가 계속 제출을 해서 겨우겨우 생긴 게 사이버 사령부거든요. 이 사이버 사령부가 아니 북한에서는 86년도에 생겼는데 우리가 몇 년 뒤진 겁니까? 86년도. 그리고도 아니 북한에 뭐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뭐야 그 뭐 해커야. 아니 되게 있지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북한이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굶겨 죽이면서 핵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집착을 하면 하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집착을 하면요, 이 사이버 해커들, 이 사람들은 80년대부터 키워낸 겁니다. 제가 미림대학에 가서 3년은 우리 국내 교수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 5학년부터는 러시아 아이들이 했어요. 그땐 프렌즈 군사종합대학에서 25명의 러시아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련 그 기술을 기본적으로 배웠죠. 그때부터 좀 야네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뭐 언제입니까? 이게 뭐 사이버 사령부가 이제 나온 지 6년 됐나요? 자, 이젠 오늘 준비한 뭐 내용은 그저 그렇고 이게 조금 식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자기 생활과 뭐 그 좀 인접된 것들은 질문으로 좀 해결하기로 하고, 잠깐만 좀 이제 한 5분 좀 했다가 질의응답 받겠습니다.